법률안 심사를 위해 구윤철 재정경제부 장관께서 출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대체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 시간은 3분으로 하겠습니다. 이 안건들에 대해 대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배수 위원님. 먼저 의사진행 발언 기회를 안 주시니까 제가 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 시간이 3시였습니다. 저희들 아무 연락도 못 받고 3시 반까지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사정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좀 늦어진다든지 사전에 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예의 아닌가요? 근데 이런 게 없이 그냥 무작정 이런 부분이 저로서는 여당이 너무나 야당을 좀 무시하는 처사다. 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견을 좀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다음부터는 좀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네. 구윤철 장관님. 네. 지금 보니까 다른 건 아니고요. 내용적인 건 아니고 좀 이제 형식적인 그 부분인데 지금 공급만 안정화위원회 위원 수를 지금 확대하잖아요. 네네. 25인 이내에서 26인 이내. 그다음에 또 운영심의위원회 위원을 보니까 7명에서 8인 이내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근데 원래 이렇게 되면은 무슨 항상 그 회의체는 위원회는 이게 의사 결정을 위해서 홀수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돼가지고 네. 이런 경우에 좀 내부적으로 위촉직이나 이런 데서 좀 이걸 조정을 해서 홀수 체제로 맞춰주는 게 좋지 않나요? 예, 지금 짝수로 돼 저희들은 있어가지고. 지금 네. 25인에서 새로 기획예산처 장관이 생기다 보니까 거기만 이제 들어오면 될 것 같아서 26인으로 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26인이 되면 만약에 무슨 의사결정할 때 13대 13 하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결정을 못 하잖아요. 짝수면. 예, 뭐 만약에 그런 경우는 27명으로 만약에 뭐 해주신다면 27명으로 해서 한 분을 더 민간위원 한 사람을 더 하겠다. 네, 네. 근데 그 위촉직에서 한 명을 뺀다든가 그래서 25인을 맞출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예, 기존에 하시던 분들이 또 임기가 있는데 이렇게 저희들이 빼기는 그렇고 만약에 그렇다면은 27인으로 뺄 수 있어요. 그럼 빼도록 하겠답니다. 예. 네네. 네. 그래서 예. 네,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네. 같습니다. 네. 네. 왜냐하면 짝수로 되면 항상 회의체나 위원회는 홀수로 하거든요. 왜냐하면 네. 결정을 해야 되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지원 위원님. 현안이 아니고요. 네, 지금 부총리님, 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추경 네, 밤을 새서라도 휴일을 반납하고라도 준비하라고 했는데 준비 잘 됩니까? 예, 지금 준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특히 제가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네, 농어촌에도 네, 농업용, 어업용 네, 에너지가 엄청나게 필요한 거 잘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 폭등하면은 농식품, 수산물 다 네, 값이 폭등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한 배려도 충분히 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어촌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등유를 많이 씁니다. 근데 면세지만은 이 등유 가격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일단 비용이 올라가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저희들이 추경에다가 지금 편성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무기질 비료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원료가 중국과 중동에서 수입되는데 네, 요소수처럼 그런 파동이 나지 않게끔 네, 지난 2022년도 자료를 보니까 약 1200억 정도가 편성이 돼 있던데 네. 이 무기질 비료에 대해서도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네, 지금 비료 생산에 되는 요소수가 아마 그게 이제 화물차 산업용 중에서 특히 이제 비료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다양한 어떤 수입 다변화 또는 필요하다면은 비용이 올라가는 경우는 그런 부분 감안해서 예산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미리 준비를 해주신다니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네. 시급합니다. 예, 그래서 추경이. 추경을 빨리 하려고. 예, 그러니까 빨리 서둘러서 네. 국회에서도 잘 심의하도록 네. 잘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송석준 의원님. 네, 부총리님. 네. 예, 요즘 뭐 국제 경제가 이렇게 복잡하고 특히 이런 유가 또 불안으로 인해서 물가 그 관리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특히 이제 우리 국제 간의 이런 불안정성으로 인해서 자금 또 이동, 또 주식 시장이 또 요동도 치고 여러 가지 통화 관리에 굉장히 애로를 많이 겪으실 텐데 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이제 임기가 다 돼가죠. 네, 네, 그렇습니다. 예. 어쩌면은 이런 국제 간의 어떤 그 협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국제적인 어떤 통화 관리에 있어서 조율도 굉장히 중요하고 네. 그런 시점에서 지금 어떻게 한국은행 총재가 연임되는 경우도 있고 유임되는 경우도 있는데 예,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뭐 논의되는 게 좀 있습니까? 예, 뭐 제가 인사에 대해서는 뭐 잘 알지 못합니다만 하여튼 저 여러 가지 뭐 방안을 강구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무엇보다도 우리 그 부총리님 경우에는 또 이런 누구보다도 기획재정부에서 이렇게 오래전부터 이렇게 정책을 담당해 오셨던 분이고 특히 또 국제 또 기구에서도 활동한 경험도 있고 그러니까 어쩌면은 이 통화 정책이라든가 물가 관리라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들 경제 생활에 인생의 가장 중요한 또 경제 정책에서도 가장 중요한 영역 아닙니까? 네, 네. 예, 그 부분에 차질이 없게끔 일관성과 전문성 이것들이 이제 존중받고 국제사회와 원만한 서로 협조, 정보 교류가 좀 이루어질 수 있게끔 좀 신경 써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런 뭐,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입장 좀 얘기해 예, 주시죠. 존경하는 송석준 의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렇게 위기가 닿을수록 그 취약계층, 특히 민생 쪽에 이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생 품목을 23개를 정했습니다. 아예. 그래서 그게 대부분 뭐 쌀값이라든지 굉장히 민생하고 관련된 품목을 정해서 품목별로 매주 점검하고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뭐 국제사회와 공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토요일에는 일본까지 가서 일본하고 또 협력하는 부분까지도 논의하고 아마 4월 중에는 또 IMF 월드뱅크 또 총회에 가서 또 국제사회가 협조하고 이래서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예, 그런 의미에서 한국은행 총재 인사에 대해서도 그런 점을 고려가 돼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네, 네. 예. 네, 윤상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지원 대표님께서 비료에 관해서 말씀을 주셔서 갑자기 말씀 올립니다. 네. 부총리, 우리 비료가 네. 호르무즈 해협을 네. 통해서 그 연료가 들어오는 걸 알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암모니아, 인산, 황. 네. 작년 같은 경우에 그 총 연료의 한 38%, 35만 톤이 그쪽으로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비료 수급 현재 몇 개월분이 비축돼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지금 저희들이 그 체크해본 바로 따지면은요, 당장은 뭐 비료 수급이 예. 문제는 안 되는데 이게 아마 한 3개월 이렇게 늦어진다면은 예.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대체 뭐 국가에 좀 한다든지 또 중국을 통해서 또 할 수 있다면 중국하고 협의도 하고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 그게 우리가 제가 알기로 한 9개월분간의 비축 있고요. 네, 그래서 우리도 만약을 대비해서 수입선 다변화 네,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아서 네. 말씀을 드리고요. 네. 우리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우리 원유가 네. 한 70% 가까이 네, 또 천연가스가 20% 들어오지 않습니까? 네. 천연가스는 그것도 한 9일분 정도 비축돼 있습니까? 예, 그런데 그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호주라든지 말레이시아라든지 벌써 다른 대체를 지금 찾아놨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천연가스는 뭐 저희들이 안정적으로 될 걸로 보이죠. 석유가 좀 예. 오래 가면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또 비서실장이 이번에 UAE 가셔가지고 한 1,800만 배를 이렇게 또 확보해 오고 더 그 이외에 뭐 또 나라에 대해서도 석유를 확보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추경, 네. 이제 신속 추경을 말씀하셨는데 그 재원은 국채 발행이 아니라 네. 작년에 이 법인세 등 그 재원을 이용한다는 거죠. 네, 다행히 최근에 그 반도체 업황이 좋아가지고 예. 그 반도체 업황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주식시장이 또 굉장히 화랑에 대해서 정권 거래세라든지 이런 그 초과 세수를 활용해서 저희들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 그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런 데를 통해서 들어온 어떤 법인세 네. 예년보다 얼마나 많이 늘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예, 지금 뭐 저희들이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 한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는 그 전망 기관 한 예. 4배 정도, 한 아. 40조에서 160조까지도 이렇게 보고 있는. 제가 알기로는 삼성전자가 작년에 한 43조 네. 영업이익이었고 SK 하이닉스 47조 가량이거든요. 우리가 보통 평균 법인세가 연간 한 80 몇 조인데 네. 그게 좀 늘어났을 겁니다. 그래서 예. 어떤 적재 국채 발행을 안 해도 될 만큼 네. 그래서 신속한 이런 추경이 필요하다. 네. 이런 입장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제 법인세 과세 표준에서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작년에 한 40조를 금년도에 예, 전망을 예. 했습니다. 그게 한 4배 정도 한다고 하는데 또 일각에서는 최근에 그 뭐 랜드 플레이스 가격이 더 올라가가지고 50% 올라가고 이래가지고 더 된다는 주장도 하고 이래서 아마 그런 부분은 피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 그 뭐 화물 자동차 운송업체라든지 또 물류업체라든지 농어민 아까 우리 박지원 의원님 말씀 농어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들께 좀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지원할 그런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